자, 조금 더 명쾌하고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능 33번 문제를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모든 글을 읽을 때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 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어떤 하나의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구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33번 문제에서는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Psychological Studies 이 부분이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심리학이라고 하는 연구가 이제 이 밑에 기술이 되는데 그럼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심리학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됐고요. 첫 번째 문장에선. 그런데 그 심리학 연구에서 Subjects were shown photographs of people's face. 실험 대상자들은 이제 보여지게 된 거야.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됐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요청받았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무엇을 요청을 받았죠? Identify. 식별하도록 말이에요. 어떤 것을 식별하도록?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난 다음에 감정에 대해서 한번 식별해 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에선 어떤 심리학 연구를 나타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Identify 하라고요. 식별하라고 지금 요청을 받은 거야. 근데 그 결과값은 어떻대요? 이거 지금 미친 거지. 그냥 mixed라는 표현만 하면 되는데 왜 invariably vary라는 단어를 왜 썼을 것 같아요? 이게 핵심인 거야. 그리고 이 포인트가 지금 몇 형식으로 이루어졌죠?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예요. 주어, 동사, 보어의 형태는 이 형식 구조에서 추상을 나타낸다는 얘기는 이후에 있을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함축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리절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을 해볼까? 이 결과값은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었어. 결과값들이 엄청 다양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결과값이 무엇을 의미했을까? 이거 지금 연구하고 있죠? 스터디. 연구하고 있는데 식별하라고 실험 대상자들한테 실험자가 요구를 한 거야. 그러면 피실험 대상자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이 얼굴은 어떨 것 같아? 감정이 이럴 것 같아. 똑같은 얼굴을 보고서 다른 사람은 이 얼굴은 어떨 것 같아? 또 다른 감정을 나타낼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결과값들을 지금 의미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값들은 어떻다고요? 아주 다양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사람들 얼굴을 보고 어떤 감정인지 identify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얼굴 보고 invariably very mixed라는 표현을 했어.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매우 다양한 결과값이 나타남. 그러면 결과값이 나타났다는 말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서 같은 얼굴을 보고서도 다른 결과값이 나왔으니 그래서 아주 매우 라는 부사를 사용을 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문장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해?
못하지. 그 다음 문장을 보면서 아, 이 표현이 이래서 쓰였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가볼게요. 어떤 연구였냐면 프랑스 화가와 그 다음에 이론가인 이 사람이 그렸었대. 무엇을 그렸대? 여러 가지 얼굴들을. 그런데 그 얼굴들은 어떤 얼굴들이죠? illustrating. 보여주는 얼굴들이에요. 다양한 감정을. 자,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얼굴을 보니까 어때요? 뭐 이제 피실험 대상자들이 그거를 봤겠지. 그러면 어떤 얼굴들이었다? 다양한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들이었다. 그런데 그 감정들은 또 어떤 감정들이었냐면 페인터들이 나중에 표현하라고 페인터가 나중에 표현을 하게 될 그 감정들을 보여주는 얼굴을 그렸어요. 여기까지는 뭐 당연하겠지. 왜냐면 피실험 대상자들이 보게 될 이 그림을 어떻게 표현했어? 이 사람이 표현했던 거야. 그 다음 볼까? What is striking about them? 그러한 얼굴들에 대해서 놀라운 점은 빈칸이었대요. 그럼 뭐가 놀랐을까? 생각을 해보자고. 보세요. 이 글의 결과값이 어때? 아주 다양하게 섞여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이 함축이니까 다음 내용은 어때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또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 어떤 그림? 감정을 묘사하고자 하는 얼굴을 그렸던 거야. 그런데 그 얼굴에 대해서, 그림의 얼굴에 대해서 놀라운 점이 빈칸이 있었고요. 그 다음 missing이 나왔는데 그 다음 문장 볼게요. 같은 말이겠죠? 왜냐면 이 부분을 반드시 서술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뭔데? 식별해야 되는 것. 자, A 다시다시에서 한 번 더 언급하면 What is missing in all this? 이러한 실험 과정 속에서 missing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missing의 의미는요, 원래 상태에 있어야 할 게 하는 것이 어때? 눈에 안 보이는 상태를 missing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영사전에 형용사로 그대로 나와요. 이것을 missing을 놓친 포인트, 잃어버린 것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원래 missing의 의미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missing you 뭐야? 널 그리워하는 거지. 왜 그리워해? 눈에 안 보이니까. 자, 그렇다면 모든 과정에서 안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Any setting or context. 맥락이에요. 그런데 그 맥락은 뭐죠? 감정을 결정 지을 맥락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봅시다. 2번 결과값이 아주 다양한 결과값이 나타났어. 왜 나타났지? A를 적을게요. 그 다음에 A 다시 적고 A 다시를 적었어. 그러면 A 다시가 우리가 알아야 될 빈칸이야. 일단 A를 먼저 보자고. 얼굴들을 그림. A series of faces니까 얼굴들을 그림. 그 다음에 A 다시는 뭐죠? 뭐가 없어? 그 그림에는 뭐가 없다고? 맥락이 없다고. 자, 그럼 맥락이 없으면 뭐 상관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치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어요. 왜 맥락이 없다는 점이 놀라웠고 왜 missing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을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별표 쳐주시고요. must에 괜히 쓰는 거 아니죠? 엄청 중요하니까 조동사 must를 썼다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무엇을?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누구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쭉쭉 가서
여기까지. 이 괄호를 친 포인트는 무엇에 대한 재진술일까? 맞습니다. Any setting or context가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게요. 실제 사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조차도, 그림에서도조차도. 이 그림이 뭔데? 지금 studies, 연구에 대한 결과값이죠. 왜죠? 실험자가 무엇을 했대? 그렸잖아. 그린 것에도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알았어야 돼요? 맥락을 알았어야 됐다는 거야. 그러면 왜 맥락을 알았어야 돼? 우리는 come across just face. 그냥 얼굴만 갖고서는 come across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특정한 상황에서 만나거든요. 이건 뭔데? 특정한 상황은 맥락이죠? 맥락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표정만 보고서 어때? 이해할 수 있어? 표정만 보고서 just만 보고서 do not come across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얼굴만 보고서는 이해할 수 없대. 그럼 무엇을 봐야지 이해할 수 있어? 맥락이죠?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말이 must로서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문장도 어떤지 한번 다시 봐볼까? 그리고 우리의 이해, 어떤 이해?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절대로 precipitated, 이거 뭔지 몰라요. 별주 단어 줬어요. 촉발되어질 수 없대. 근데 이거 몰라도 이 부분을 알면 대충 이런 뉘앙스구나 넘어갈 수 있어요. 이유는 and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held isolated 고립되다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고립됐다는 말은 격리됐다는 얘기고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어요. 어디서부터? 사회적 그리고 인간 상황,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야. 뭐가?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 있어?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절대로 떨어질 수도 없고요. 절대로 촉발되어질 수도 없어요. 왜? 상황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이해할 수 없거든. 이 말은 결국엔 뭐랑 또 재진술인 것 같아? 이 부분들이랑 완전 똑같이 재진술되고 있어요. 왜죠? 단순히 얼굴만 갖고서는 우리는 come across,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어때? 우리의 이해는 같은 말이죠? 촉발될 수 없고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맥락으로부터. 자, 보세요. 재밌는 게 있어요. A-부터 여기 A-부터 문장 끝까지 무엇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있어? 맥락이죠? 맥락이고요. 맥락이에요. 그러면 이 글은 주장이 뭐야?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된 게 뭐야? 맞습니다. 맥락이 아주 중요했던 거예요. 무엇 하는데? 사람들의 무엇을? 감정을 이해하는데.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맥락이 아주 중요했던 거야. 자, 그런데 그 결과값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A1부터 A3까지 어떻게 되나 다시 보자. 여기서부터 문장 끝까지는 무엇을 강조했죠? 맥락이 아주 중요해. 그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 수술을 했는데 근데 실험에서는 뭐가 없었어? 뭐가 눈에 안 보였어? 근데 맥락이 없네. 다시 생각을 해볼까? 맥락이 없어. 맥락이 아주 중요한데 뭐 하는데?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그러면 맥락이 없는 연구라면 얼굴들을 봤을 때 그 얼굴들에서 나타난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맥락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A-이야. 이 포인트는 A-고. 그리고 실험에 대해서 지금 요청을 받은 결과값이 A가 되겠죠. 자, 결과값은 섞여 있대. 어떤 결과값? 사람들이 식별하라고 요청받은 그 결과값은 섞여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빈칸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저기다 적어볼게요. 이 글에서는 봐봐, 맥락이 감정 이해하는데 중요해. 그리고 A-A야. A-에서는 뭐가 없어? 맥락이 없네. 이거야. 그러면 A-에서는 어떤 상황이 있던 거야? 와, 놀랍다. 왜 놀라워? 사람들의 지금 요청받은 말에 대한 대답이 결과값이 다양해. 자, 지금 이 상황이죠? 그러면 천천히 가봅시다. 맥락이 감정 이해하는데 중요하대. 이 말은 사람들의 얼굴이 뭔지 몰라? 근데 얼굴들이 나왔는데 맥락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피실험 대상자들이 얼굴이랑 맥락이랑 같이 보게 되면 그 결과값에 대해서는 어때요? 똑같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내가 웃고 있어. 웃고 있는데 뒤에 맥락이 배경이 어때? 우리 부모님께서 다치셨어. 근데 나는 연주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웃고 있지만 그 웃는 상황이 정말 행복한 웃음일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요, 똑같이 맥락을 통해서 얼굴에 대한 인지를 하고 그리고 감정을 이해를 한다는 얘기야. 다른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맥락이 있었어, 없었어? 맥락이 없었던 거야. 그러면 같은 얼굴들을 보더라도 또는 여러 얼굴들을 보더라도 실험 대상자가 이 얼굴을 보더라도 감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어때요? 완전 믹스드 하겠죠? 완전 믹스드 하겠지? 그러면 이 빈칸은 어떤 얼굴들을 나타냈을까? 어떤 얼굴들을 나타내야 됐을까? 무엇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선 이 얼굴들은 결국엔 어때야 돼요? 1번 모두가 달라야 된다. 얼굴은. 2번 얼굴은 똑같아야 된다. 생각을 해보자고. 맥락이 중요하지? 근데 이 실험에서 맥락이 없었네? 맥락이 없으니까 어때? 결과값이 아주 다양했네. 그러면 사람들은 같은 얼굴을 보더라도 다르게 생각을 하겠죠? 이유는 뭐예요? 맥락이 없었으니까. 만약 맥락이 있었으면 어때? 제대로 이해를 했겠지. 자, 그럼 선지를 가보자고. 1번부터 5번 볼게요. 1번 All of them could match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t and emotions. 자, 그들의 의도되어진 감정과 완전히 일치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는 웃고 누구는 무덤덤해. 이런 얼굴들을 모든 실험 대상자가
딱 봤을 때 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얘는 웃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없이? 맥락이 없이도. 맥락 없이도 그럼 이게 돼? 그러면 이 맥락이 중요하다는 말하고 상충되겠죠? 말에 어폐가 생긴다고. 이 뒷내용은 어때야 되는데 맥락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잖아. 그래서 1번은 절대 안 돼요. 왜 안 되죠? 이 글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야? 맥락이 있어야만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였어. 그런데 맥락이 없는 상황에 얼굴들이 같다면 의도되어진 채로 표현된 얼굴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똑같이 감정이 이렇게 딱 맞떨어진다면 맥락이 굳이 없어도 되잖아. 근데 얘는 아니죠. 맥락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러면 1번하고 유사했던 게 또 뭐가 있냐면 4번이에요. 자, 특정적인 그런 characteristic,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보여질 수 있대. 즉 감정에 대한 얘기였지만 성격? 이것도 좀 맥락상 안 맞죠? 성격이랑 감정이랑 좀 다른 얘기잖아. 그렇지만 이것 또한 1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왜? 의도되어진 대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없이? 맥락 없이. 그럼 정답 5번이 되는데 왜 5번이 되는지 보자고. 그 얼굴들은 대체되어진대. 서로 뭐 없이? without loss. 어떠한 손실도 없이. 이 말이 뭘까요? 얼굴들만 나열을 했는데 다 표정이 똑같아. 다 지금 웃는 표정인 것 같은데 감정은 어때? 몰라. 왜 몰라? 뭐가 없는데? 맥락이 없잖아. 맥락이 없으니까 이 얼굴들 보고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값은 어때요? invariably very mixed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결국에는 맥락이 없는 얼굴들만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실험을 했더니 그 결과값이 다양하더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맥락이 아주 중요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뒤에서 이렇게 조동사도 쓰고 그리고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해는 somehow를 씀으로써 또 강조하면서 고립되어질 수도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엄청 강조를 하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 맥락을 이용해서. 그래서 맥락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글은요. 어떤 심리학이 아니죠. 심리학 그러니까 이 글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논문을 그대로 발췌한 글이에요. 논문이 어떤 논문이냐면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종교학 관련돼서 심리적인 연구에 대한 글이었나 봐. 그런 내용의 논문에서 지금 여기에 out이라고 하는 부사 하나만 빼고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그럼 이 글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 우리는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논문으로 쓰이는 아카데믹한 글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그 글을 어떻게 배우냐? 어떻게 해서 에세이를 쓸 수 있고 어떠한 양식으로 우리가 논문을 쓸 수 있고 그러한 글을 우리가 대학 가서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고등학교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마저 들어주세요.